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사로 갑질하는 시사갑TV입니다. 이번부터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부의 법칙 11가지를 쭉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를 노래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저는 부자냐고요? 답을 유보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듣고 나시면 답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불안, 일반적으로 넉넉한 재산, 의식주, 또 차량,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부는 통상적으로 이 재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goods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구스를 보면 good, 좋은 의미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 재화는 이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동시에 이 부, 재화는 역시 좋은 곳에 쓰이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화는 돈 되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얻게 되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경제체, 경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화에는 이 물이나 공기, 햇빛 같은 것들은 이 경제학에서 경제 대상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재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어, 이러한 물, 공기, 햇빛 같은 것들은 돈이 안 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전통적인 경제학이 지금 우리에게 맞나?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물, 공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공짜로 거저 얻을 수 있나요? 어, 갈수록 물, 공기의 그 어떤 희귀성이 소중함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부의 개념,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또 뭐 자동차, 또 부동산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나는 부자인가? 부자의 의미도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힌트를 두 개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는 이제 2000년대 초에 왁스의 가수가 부른 머니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예뻐야 남자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이 돈, 마음 다 소중하지만 마음을 더 이제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식주, 차량,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지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물, 공기, 햇빛, 자 이러한 자유재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돈을 지불해야만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나는 부자인가라는 물음을 받을 때 이전까지는 나는 부자이지 않다라고 했던 분들은 나도 부자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과연 내가 부자일까? 나는 지금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마시고 있나? 내 건강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건강이 되고 있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부와 부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부의 시작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에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 부를 움켜쥐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부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에서는요, 이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왜, 무엇을 원하지?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높고요. 또 도전 이유와 또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파고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에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다. 또 자기 마음을 거스르겠다 해서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거머쥐고 못 쥐고는 결국 그 나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돈을 끌어오는 법칙, 이 책에서는 이 내가 근원이다. 나는 내 풍요의 근원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끌어올 수 있다. 또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 생각이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요를 원한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풍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요를 원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을 거머쥐고 못 쥐고는 신념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이 책에서는 이 신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념은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신념을 갖게 된다면 부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또 결단이 어떤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기로 작정했을 때만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위대해지려면 작정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심한 고통과 맞닥뜨렸을 때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큰 위기의 하나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서 된 말이죠. 그래서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지만 정말 어떤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나의 정체성, who am I? 나의 어떤 유대성을 이제 한번 다시금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트 히트맨 미국의 시인이죠. 이 작가는 이 혁신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꼭 있어야 할 존재들이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며 누구나 각자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 대지,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맞닥뜨릴 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능력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이 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게 황금이 된다면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마이더스 왕, 마이더스의 손으로 유명하죠. 이 마이더스 왕이 신에게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신은 마이더스 왕이 요청한 대로 모든 걸 손에 닿는 대로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줍니다. 심지어 마이더스의 이 사랑하는 딸과 포옹할 때도 딸이 황금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자 마이더스는 이제 그 이전의 세상으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달라고 신에게 애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까?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만족이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가장 큰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칸트는 또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이게 행복의 원칙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부와 쉽게 연결되는 단어인 이 성공에 대해서 부를 노래하라.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성공은 아름다운 일들이 차고 넘치는 일이며 숭고하고 장엄한 것들로 인생이 가득 차는 일이며 진정한 성공은 영혼의 부요함, 완전성, 전체성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다른 면들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또 우리의 부를 갉아먹고 또 부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긍정적 변화 플러스 요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또 말해주는 책이 있어요. 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은 변화가 있다. 1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6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드론 배송 기술이 이제 더 발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최소한의 삶,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춤 시간이 많죠. 그래서 그 멈춤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인간 세상을 보는 어떤 생각,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는 것이죠. 또 요즘 가짜 뉴스가 대단히 범람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이 뭔가 진실 추구에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베이비붐, 집코, 또 자가격리 시간이 많다 보니까 베이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들, 또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 또 배달해 주시는 이 택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각 분야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자,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위대한 이야기가 준비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그 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을 또 성공적인 극복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스토리가 돼서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올 연초 신춘문예에서 또 이러한 그 코로나 관련 소재가 많이 그 작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긍정적 변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특성 중 하나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죠. 불투명성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키너 상자 실험이라고 해서 스키너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한 것이 있는데요. 쥐가 손잡이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먹이가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 또 손잡이를 쥐가 누르면 먹이가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니까 결과는 쥐가 손잡이를 누르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 손잡이를 누르면 먹이가 불규칙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손잡이를 누르면 먹이가 규칙적으로 뭐 나올 때 같은데 실제 실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쥐가 손잡이를 누르면 먹이가 불규칙적으로 나올 때 이게 그 쥐가 손잡이 누르는 횟수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처럼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또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어떤 알아보고
그걸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키너 상자의 실험의 결론이 이 불확실한 것일수록 빠져들기 쉬운 이 생리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지만 도전하고 이겨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 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을 노래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 11번 강좌 중 두 번째인 부의 시크릿을 찾아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는 이 강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